어떤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실패 자꾸 반복하고 우울하시던 분이 회복을 해가지고 네. 나중엔 결국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그럼 이 둘의 차이가 뭘까? 제일 저는 두드러지는 특징이 건강하신 분들은 어떻게든 시도를 하고 그 시도를 해가지고 결과가 잘 안 나오더라도 그냥 계속 합니다. 네, 누가 뭐 인정을 하던 누가 초를 치고 방해를 하던 어쨌든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뭔가 의미를 찾게 되고 의미를 찾게 되면은 그게 또 신나서 또 하게 되고 이런 지구력이 생기더라. 회복이라는 것, 성공이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 지구력 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좀 살려볼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과 대화.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저희 대체로 이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저희 채널을 많이 시청하실 텐데 과연 여러분의 마음은 괜찮으신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괜찮게 살고 계신 건지, 그런 이야기들 오늘 한번 따뜻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존감 수업이란 책으로 매우 널리 알려지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또 책을 내신 윤홍균 정신건강의학과의 원장님이시죠? 윤홍균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원장님이 옆에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크게 위안이 됩니다. 벌써 마음이 편해집니다. 근데 원장님이 이렇게 약간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편한데 괜찮으시죠? 네, 저 뭐 의사지만 네. 뭐 낯가림도 있고. 그러세요? 쑥스러움도 있습니다. 매번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네. 그때 이렇게 낯가리시면 어떡해요? 서비스하는 사람이니까요. 네네네. 오늘도 서비스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윤홍균 원장님, 원래 이제 책을 많이는 아니고, 그죠? 지금까지 이제 내신 게 세 번째입니다. 이게 2권 내시고 세 번째 내시는 거잖아요. 네네. 지난 2권은 대단히 큰 성공이라고 저희가 파악하면 되겠죠? 이 분야에서 이렇게 많이 팔린 책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죠. 자존감 수업은 진짜 어마어마한 밀리언셀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100만 권이라는 책 판매는 거의 뭐 출판사에서 거의 뭐 신처럼 출항할 그런 정도 판매인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자존감 수업은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혹시 스스로 판단하시기엔 어떻습니까? 그 참 되게 쑥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예. 저는 계속 그 분야, 자존감 분야라든지 뭐 글 쓰는 분야에 계속 관심을 갖고 계속 그 일을 하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자존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관심이 막 올라가던 시점에서 그때는 좀 외국 서적은 몇 권 있었는데 비슷한.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소아 청소년 대상으로 한 자존감 관련된 서적은 좀 있었는데 몇 년쯤이죠 이게? 2016년에 발간이 됐습니다. 2016년. 네. 그래서 어떤 욕구가 막 이렇게 자존감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막 올라오는데 국내 서적은 국내 저자가 쓴 책이 많지 않았을 때라서 그게 저의 흐름과 이제 국민들의 니즈가 딱 맞아서 떨어졌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책들이 물론 이제 워낙 기본적으로 잘 쓰셨을 테니까 컨텐츠가 훌륭할 테니까 이제 잘 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 정도로 크게 성공하려면 시대의 요구가 있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정의가 너무 없는 것 같은 시절에 왜 정의란 무엇인가가 엄청 팔리고 자존감이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 바닥에 막 떨어지는 그 순간이 아마 이때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뭐 정치적 상황이든 혹은 뭐 경제적 상황이든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이 책이 이렇게 엄청난 붐업이 좀 된 게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힘들기도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서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또 성과도 막 내고 있는 시기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옆에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들 열심히들 살고 잘 살게 됐는데
또 SNS까지 겹치면서 짜증이 예, 나죠. 주변에 이제 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은 오히려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이제 살고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열심히 안 살았으면은 또 모르는데 열심히 살고 부모님들한테 어느 정도 지원도 받고 뭐 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자꾸 못 사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 인스타 좀 문제죠.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기에는 네. 너무 이제 발달을 한 거라서 문명이라서 네. 뭐 문제라고까지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네. 아무 생각 없이 인스타를 여는 사람과 무슨 생각을 하면서 여는 사람과는 인스타를 할 때 받는 충격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네네. 정말 인스타 보면 저도 자괴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요? 원장님이 자기가 느낄 정도면 잘 사시는 분들, 갓생 사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 너무 좀 뒤처지는 거 아닌가? 혹시 이런 인플루언서들도 혹시 원장님 찾아온 적도 있죠? 저는 잘 모르는데 네. 이제 몇 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이 보여지는 삶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네. 내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가면 쓰고 너무 사는 것 같고 뭐 이런 고민도 아마 분명히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직업이 노출이 되는 직업이다 예. 보니까 좋은 것을 노출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또 좀 인플루언서가 되시고 일이 잘 되시다 보니까 좀 괴리가 자꾸 생기죠. 본인 인생, 본인의 힘든 거를 털어놓을 곳이 점점 없어지거든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또 막 댓글 그렇죠. 뭐 달리고. 그러니까 이 사적인 문제를 또 공공의 장소에서 토론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예전에는 좀 잘 못 살 때는 좀 동정도 받고 공감도 받고 그랬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위치에 올라서니까 힘들다는 얘기를 못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은 혼자서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도움을 찾아서 이제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만나 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참 제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착한 척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는데 하도 그렇게 많이 욕 먹다 보니까 이제 뭐 저한테 별로 이렇게 기대치들이 없어서 아주 편합니다. 저는.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오늘 좀 소개를 해주실 마음지구력. 일단 지난 뭐 자존감 수업이라든지 사랑 수업이라는 책에서는 사람들의 어떤 자존감이 뭔지도 아마 좀 알려주셨을 거고요. 이제 이번 책 그 마음지구력은 수업 시리즈가 아니라 전 이제 지구력 수업 이렇게 이제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지구력이라고 하셔서 이전의 책들과는 좀 궤를 좀 달리하는 책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진 않나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 게 제가 생각하는 책의 개념이 무언가를 알려주고 또 독자하고 함께 무언가를 훈련해 나가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책을 쓰려고 한 거니까 뭐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텐데 초점이나 주제가 조금 달라진 거죠. 그렇습니까? 이거 아마 출판사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겁니다. 마음지구력 수업 이렇게 하자니 글자가 자존감 5글자 때 잘 됐는데 괜히 7글자에서 안 될까? 요 고민 분명히 하셨을 거고. 지구력 수업 하자니 야 이게 지금 지구력이라고 하면 뭐 오래 달리기 얘기하는 거냐? 이런 이제 고민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그죠? 분명히 했습니다. 저분들. 제목회의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마음지구력 5글자 5글자 딱 가자 이렇게 이제 마음지구력이라는 책이 나온 것 같은데 마음지구력 이게 일단 정의가 뭡니까? 마음지구력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어떤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또 아니면 어떤 우리가 막 실패를 반복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이분이 실패 자꾸 반복하고 우울하시던 분이 회복을 해가지고 나중엔 결국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그럼 이 둘의 차이가 뭘까? 요거를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변화가 생기냐? 제일 저는 두드러지는 특징이 좀 시도를 하는 거예요.
건강해질수록 뭔가를 시도를 하고 그 시도를 하는 것을 유지하는 힘이 커지는 거죠. 네네네. 만약에 뭐 영어 공부를 한다. 그러면 정말 아픈 분들은 영어 공부를 하기 전에 포기를 해요. 네. 하기 전에 해도 안 되겠지 하고 결심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를 하는 게 계속 실패를 반복했던 분들, 아픈 분들의 특징이고, 건강하신 분들은 어떻게든 시도를 하고 그 시도를 해가지고 결과가 잘 안 나오더라도 네. 그냥 계속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누가 뭐 인정을 하던 누가 초를 치고 방해를 하던 어쨌든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뭔가 의미를 찾게 되고, 의미를 찾게 되면은 그게 또 신나서 또 하게 되고, 이런 지구력이 생기더라.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 성공이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네. 이 지구력 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좀 살려볼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많이 네네. 했었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네, 마음이 정확히 뭔지가 약간 좀 네, 이게 뭐 생각이랑 좀 다른 것 같고, 네. 의지나 뭐 심리 이런 거랑도 조금 네. 어감상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마음이 뭡니까? 하여튼 뭐 여러 사람들, 여러 학자들이 뭐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했고, 또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다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뇌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저에게 있어서의 마음은 뇌를 말하는 거죠. 뇌? 그렇죠. 그러니까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마음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실패를 반복하는 건 이유가 뭐냐? 네. 뇌에서 자꾸 실패를 만들어내는 신호들을 자꾸 발생을 시키는 것이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왜 그럼 성공을 하냐? 네. 뇌에서 자꾸 성공할 수 있는 신호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물론 인생을 살려면 뭐 다른 영혼도 중요하겠고, 네. 뭐 영성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뇌부터 좀 챙기고 보자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 딱 네. 지금 뇌라는 거는 네. 그 피지컬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은 이제 네. 그렇진 않잖아요. 뭐 그러니까 마음의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한데, 그렇습니까? 네, 광범위한데 우리는 그 광범위한 것을 챙기려다 보니까 자꾸 길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뇌만이라도 좀 잘 챙기면은 네네. 좀 평타 이상은 친다는 거죠. 그 뇌를 잘 챙긴다는 건 역시 네. 피지컬하게 앤드 네, 그 정신적인 이런 것들도 함께. 그렇죠. 뇌를 챙기다 보니까 일단은 감정 중추도 챙기게 되고, 네. 보상 중추도 챙기게 되고, 이성 중추도 챙기게 되고, 또 수면 중추도 챙기게 되고, 이렇게 몸을 먼저 다스리는 게 먼저지. 네네. 몸이 내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인데, 뇌가 아직 건강하지 않은 상태인데 저 형이상학적인 거, 추상적인 거를 다스리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에너지 소모만 더 커진다는 거죠. 네네네. 일단 저 뇌 자체가 좀 건강해야 그 다음에 그렇죠. 뭐 생각하는 거든 뭐 뇌 활동 이런 것들도 다 좋은 그렇죠. 결과물들을 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요즘에 우리 저 네. 원장님 찾아오는 환자들은 네. 어떤 분들이 좀 많습니까? 일단은 막 그 사회가 급변을 하고 또 다양한 가치관이 막 혼재를 하다 보니까 네. 눈에 두드러지는 특징은 불안이에요. 불안하신 분. 불안하다. 걱정이 많다. 내가 이걸 잘 살고 있는 건지 못 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불안하신 분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불안하니까, 불안하신 분들 심장도 두근두근 거리고 되게 활동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사세요. 그래서 이 불안하신 분들을 불안을 낮춰드리면은 네. 이제 요 에너지를 가지고 열심히 사신단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시는 동안은 안 오세요. 그런데 불안을 낮추면 혹시 좀 네. 게을러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그 불안한 게 전혀 없어져 버리면 이게 무기력이죠. 네네. 그래서 이 적당히 불안하고 적당히 무기력해야 중간에서 이 평형을 유지하면서 사실 수 있는데, 네네. 그래서 생산적인 활동으로 불안을 이제 치환을 시켜드리면 잘 사시는데, 또 문제는 이렇게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은 지치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오시는 부분은 대부분은 불안해서 오시거나, 네. 불안하셔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지치셔가지고 무기력해지거나 소진돼서 오시는 분들이 또 반. 근데 결국은 같은 분들이죠. 너무 불안했던 분들, 또 불안해서 너무 달리신 분들, 지치신 분들. 상응하는 두 가지 문제가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네네. 오십니다.
뭐에 대해서 불안하시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야, 내가 지금 열심히 일 안 하면 네. 현재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네. 혜택들을 네. 빼앗길 것 같아서 아니면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은 뭐 불안이 뭐에 대한 불안이 제일 많으세요? 일단은 남자분들은 네. 아무래도 경제적인 것에 그래요? 대한 부담감, 책임감 이런 거 상당히 많으시죠. 남자분들은 남자분들은. 그리고 뭐 여성분들도 생산 활동 하시는 분들은 또 경제적인 부담감 요것도 제일 많으시죠. 이 직업이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내 직업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직업들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정년도 상당히 짧아졌거든요. 음. 근데 학력 공부하는 기간은 늘어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신입사원들은 30대 신입사원이 되는데 저 은퇴는 40대에 한단 말이죠. 네. 근데 100살을 살게 됐으니까 그 내가 20년 일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장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걸로 과연 충분할까 하는 불안감에 항상 시달리게 되는 거죠. 조금 일찍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잘 안 하시는군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고.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거죠. 아, 그건 또 위험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인생을 사는 것은 삶이 네. 본능이기 때문에 네. 생존 욕구는 다 갖고 그렇습니까? 갖고 있어야지 건강하신 거니까. 아, 살고 싶다는 마음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경제적인 그런 불안감, 또 뭐 사랑에 대한 애정에 대한 내가 혼자서 고독사하게 되는 거 아니냐, 외톨이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네네. 결국 제일 중요한 인생의 틀이 일과 사랑이니까요. 네. 일이 잘 안 될까봐 불안하신 거, 또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애정을 받고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지 못할까봐 또 불안하신 거. 이 두 가지 불안이 제일 많이 있으시죠. 예전보다 불안이 많아진 네. 게 네, 사회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네, 그냥 지금 잠깐 드는 생각인데 네, 생각할 시간이 너무 많아져서 그런 건 아닌가? 왜 우리 예전에는 네, 정말 아무 뭐 옆에 볼 네. 틈도 없이 네. 그냥 죽어라 이제 달리기만 했어야 됐잖아요. 네, 네, 그때야 뭐 사실 불안할 틈도 별로 없으니까 네, 그냥 죽어라 일하고 깨면 또 네. 일해야 되고 뭐 일 끝나면 뭐 회식 어쩌고 하고 네. 그냥 자기 바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네. 이때는 불안을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만큼 건강이 안 좋았죠. 아, 건강이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고 뭐 그랬겠죠. 운동 부족에 시달리고 네. 빨리 돌아가시고 막 네. 그러셨죠. 근데 이제 그렇게는 안 살죠, 우리가. 네. 그래도 건강도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고 생각할 시간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네. 중요한 것은 그나마 그 당시에는 네. 그 시대에 맞는 어떤 휴식의 문화가 있기는 있었어요. 지금으로 봤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노동이죠. 네. 뭐 그 막 온 직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삼겹살 파티를 하고 회식을 하고 막 그러고 막 술 따라서 마시고 하는 게 네. 지금의 관점에서는 뭐 그게 무슨 휴식이야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나마 그렇게 해서라도 뭐 이 지방도 먹고 단백질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의 관점에서는 그것도 노동으로 보이지만 그런 휴식 문화가 그 시대에 맞는 휴식 문화가 있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좀 막 다시 이 시대가 바뀌면서 휴식 문화가 재정립이 돼야 되는 그런 시기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휴식 문화를 만들어 나가시는 분들은 좀 덜 지치면서 더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삶을 사시는 건데 네. 자기의 휴식 문화를 못 찾으셨거나 아니면 옛날 방식의 휴식 문화로 자꾸 가시려고 하면 시대적 흐름하고는 안 맞으니까 네. 또 노동이 돼버리는 거죠. 아니면 혹시 그런 건 어떻습니까? 그 예전에는 어딘가에 소속돼 있다는 게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렇죠. 뭐 학교도 그렇고 그렇죠. 학교 졸업하면 또 뭐 어디 군대 동기니 뭐 그렇죠. 직장이니 네. 그냥 딱 바인딩돼 있는, 네, 딱 네. 묶여 있는 게 네. 이제 워낙 네. 자연스러운 일이다 보니까 네. 좀 그게 이제 스트레스긴 했겠으나 네. 그래도 이제 불안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가니까. 네. 네. 근데 요즘 워낙 이제 개인주의적인 삶도 그렇죠. 많아지고 네. 직장도 그렇게 뭐 평생 나를 지켜줄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가족도 역시도 뭐 조금 예전 과거와는 같진 다른.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 불안이 커지는 건 아닌가? 그렇죠. 내가 남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예전에는 덩어리가 있었으니까 네. 바운더리가 있었으니까 중간은 가는구나가 눈에 보였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다 각자 다른 방에서 살고 다른 집에서
개인 세대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 남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가 없는데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뭐예요? 인스타죠. SNS.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남들이 되게 잘 지냈던 거, 잘 살고 있는 것만 보게 되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되게 못 살고 있는 모습은 나만 보니까 네. 나만 못 살고 있는 것 같다는 불안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네.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거는 그냥 느낌적으로도 알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이 네. 삶이 썩 네.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네. 어떻게 이걸 네. 극복을 해낼 수 있습니까? 일단은 좀 뭘 알아야죠. 뭘 알아요? 내가 지금 어떤 판에 서 있는지 아, 알아야죠. 네. 내가 지금 SNS로 저 친구와 나의 삶을 비교하고 있는데 사실 나도 SNS에서는 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나를 보면서 불안해하고 있어. 나는 그 친구를 보면서 불안해하고 있어. 근데 몰랐었거든요, 그거를. 네.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남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냥 SNS로만 보고 그냥 내 상상해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덩어리가 커졌거든요. 네. 불안의 덩어리가 커졌거든요. 이제는 진짜로 남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제는 모르는 단계에서 아는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남들 그럼-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당장은 모르죠. 네. 네, 지금 당장은 모르니까 네. 저 사람은 어떻게 살까? SNS로만 보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이제 궁금해해야죠. 궁금해하고 네. 기회를 잡고 노려야죠. 그래서 네. 단계적으로 밟아가서 물어는 봐야죠. 어떻게 살고 있는지. SNS에 있는 사람은 아니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함부로 물어보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게 아니라 네. 내 친구, 아. 내 친구가 어떻게 살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냥 상상만 하면서 살고 있는 네, 경우가 네, 되게 많은데 차근차근히 빌드업을 해가지고 뭐 안부 인사도 좀 하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진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죠. 그 과정이 없이 그냥 무턱대고 비교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네, 네. 많다는 거예요. 그거 약간 좀 스트레스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삶까지. 네, 그래서 네. 그냥 또 멀리서만 바라보면 찰리 채플린 그러셨거든요. 멀리서 바라보면 희극이라고. 네. 그래서 남들의 인생을 또 희극이라고 보고 내 인생만 비극만 보고 있으면 또 힘들어지니까 네. 어쨌든 내가 상상하고만 있었구나. 나의 불안에는 실제 세상을 바라보면서 생긴 불안이 아니라 내가 상상 속에서 생긴 불안이었구나. 이 사실을 몰랐다가 알게 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타인의 삶이 어떤지 그 실체를 그렇죠. 우리가 모르고서는 아. 지레짐작하면서 불안해하고 화내고 서운해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 이제 스스로를 막 저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이런 일을 안 하겠군요. 그렇죠. 어차피 나랑 뭐 큰 차이 없다는 걸 이제 좀 우리가 알게 그렇죠. 되면 그렇죠. 남이 나한테 남들도 그래. 남들도 다 피곤해. 남들도 다 힘들어. 이런 말을 듣는 거 사실 되게 큰 스트레스거든요. 네. 근데 그걸 자기 스스로한테 해주는 건 되게 좋은 마음이 좀 편해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늘 되게 불안해. 네. 근데 저 친구는 안 불안해 보여. 그래도 아니야, 저 친구도 불안한 게 있을 거야. 나만 속상한 일이 생긴 것 같아. 아니야, 이거는 이 얘기는 이제 남한테 들으면 스트레스지만 본인한테는 좀 들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거 네. 이제 본인의 정신 건강, 본인의 뇌에는 그렇죠. 굉장히 도움되는. 그렇죠. 네. 그럴 나만 힘들 일은 사실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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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제 아마 타인의 삶에 대해서 좀 시간을 두고 쭉 보면 네. 아마 충분히 그걸 사람들도 아마 파악을 할 텐데 네. SNS는 워낙 수많은 타인들이 그렇죠. 초 단위로 지나가니까 그렇죠. 그것까지 아마 깊이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생각을 했다가도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그렇죠. 또 그런 사람들만 계속 뜨잖아요. 네. 소팅이 그렇게 돼가지고. 근데 원래 저는 이제 네. 디폴트가 불행이다. 네네. 전 이제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찾아오는 거지. 네. 그럼 그거 있으면 즐기고 없으면 그냥 원래대로 살면 되는 거지. 네. 기대가 좀 없어요 저는. 네네.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 거죠? 하여튼 많은 분들이 쓰는 방법이죠. 아 이게. 그렇죠. 아 그래. 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차갑게 식혀서 네. 기대치를 낮춰서 네. 그렇게 이제 많이들 지내시죠. 네네네. 네. 근데 좀 뭐 모든 방법에는 네. 장단점이 있잖아요. 아. 네, 텐션을 올리시는 분들은 올리셔가지고 좀 그만큼 실망하시게 되거나 또 좀 오버하시게 된다는 네. 단점이 있고 또 텐션을 낮추시고
냉소를 하시는 분들은 네. 또 괜찮을 땐 괜찮은데 내가 좀 뭐 몸이 컨디션이 다운된다거나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너무 차가워져 가지고 이제 열정이 식어버리고 무기력해질 수 있는 좀 그런 게 저는 이제 의사다 보니까 항상 네네네. 또 걱정하는 게 일이다 보니까 그러면 또 이런 게 또 걱정이 좀 되죠. 몸과 마음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군요. 몸이 마음이고 마음이 몸이고 뭐 그게 그거죠. 뭐. 아 그래요? 그렇죠. 아 도저히 이건 분리할 수 없는. 살짝은 분리가 되겠죠. 몸은 되게 힘든데 마음으로 어떻게든 끌어올려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살짝 잠깐은 힘을 뭐 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겠지만 네. 결국은 같아지죠. 그 이제 저 같은 사람들도 근데 결국 가다가 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네. 위기를 맞닥뜨릴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그렇죠. 이제 뭐 이렇게 네. 쿨하게 간다 치더라도 네. 갑자기 뭔 일이 이렇게 막 닥친다고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어떻게 요걸 좀 빠져나가는 혹은 네. 이제 잘 헤쳐나가는 방법이 있을까 네. 궁금합니다. 좀 먼저 해야 될 게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위기가 왔단 말이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뭐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컨디션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빠져나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그림이 일단 좀 그려져야죠.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내가 뭐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는데 네. 엄마가 밥을 엄청 많이 차렸어요. 맛있게.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잔뜩 차렸어요. 그러면 위기가 온 거죠. 이게 뭐 어머니가 잘못 뭐 나쁜 뜻을 품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서 어떻게 끝나는 것인가가 뭔가 좀 그림을 그려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 먹을 수는 없는데요. 엄마가 정성스럽게. 그렇죠. 아이고, 그러니까 명진아. 대부분 이제 안 그려지는 거죠. 그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일단 그림을 그려요. 그려야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될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사실은 그 전부터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야죠. 왜? 엄마는 항상 그런 식이었으니까. 내가 다이어트만 하려고 그러면 그런 식이었으니까 미리 대비를 한다는 거죠. 만약에 또 어머니가 음식을 잔뜩 차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친구들을 만났는데 나보다 훨씬 몸 좋은 친구들이 막 먹어 괜찮아 네가 찐데가 어딨어 분명히 그럴 친구들이고 예전에도 그래서 실패했었으니까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시뮬레이션 거죠. 좀 시나리오 그렇죠. 시나리오를 내가 성공하는 시나리오를 써놓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많은 실패하는 분들이 시나리오 자체가 없어요. 없이 다이어트를 시작해요. 그냥 닥치는군요. 그렇죠. 시작을 해요. 물론 결심한 것까지는 좋은데 세상이 그냥 호락호락하게 우리의 변화나 성공을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중간중간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예측을 하고 시나리오를 쓰고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다시 또 아까 했잖아요. 물어봐야 된다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써서 몇몇 나의 어떤 계획을 그렇죠. 무너뜨렸던 이 친구들이 왔을 때 어떻게 난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플랜 A, B, C를 이제 둬야 되는 거군요. 그걸 사실 제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은 한참 주식 바람이 불 때 주식 관련해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이거를 샀는데 떨어지는 날이 온다. 그렇죠? 하셨어요, 주식 좀? 저도 하긴 했죠. 하기도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뭐 난리 났죠. 뭐. 난리라는 게 이제 밑으로 난리죠? 위로 난리난 건 아니죠? 잘 안 됐죠. 안 됐죠? 네, 잘 안 될 때가 분명히 올 것인데 그거를 대비를 아예 안 해놓으면은 패닉 셀링, 패닉 바잉을 하게 되듯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냥 패닉 먹기, 패닉 안 먹기가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비를 미리 해놓고 시나리오를 써놓고 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다이어트 매번 실패하시는 분들 특징은 식단을 안 짜놔요. 내가 오늘 아침, 점심, 저녁을 어떻게 먹을지 계획표가 없어요. 근데 그냥 독하게 굶어 그렇죠.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모든 책이나 강사분들이나 성공자분들은 식단표를 해야 된다고 다 100% 얘기를 하는데 아무 계획 없이 달려들면 공부든 뭐 사랑이든 돈 버는 것이든
뭐 자기 개발이든 성공하기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시나리오를 써라. 그렇죠. 시나리오를 써서 이제 네.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제 그 시나리오 대로 못 갈 수도 있지만 그렇죠. 만약에 잘해서 이제 시나리오대로 가요. 네,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대로 갔음에 스스로 굉장히 뿌듯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성공 경험이 다음 성공을 또 이끌어주기도 하고. 그렇죠. 만약에 실패를 했어. 네. 잘 안 됐어. 그러면 그 시나리오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시나리오를 잘못 썼는지를 그렇겠네. 프로세싱 해갖고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시나리오 자체가 없었으면은 내가 왜 실패했는지 또 모르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또 실패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진짜. 저도 했고요. 네. 그러세요? 그렇죠. 네. 뭐 실패해 보셨어요, 근데? 책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 3번째 책 썼지만 책을 쓰긴 한 7권을 썼어요. 그렇습니까? 네, 세상에 나오지 못했죠.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써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네네. 어떻게 그것만 잘하면 됩니까? 아니면 뭐 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있습니까? 시나리오를 썼는데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어. 네. 그렇게 끝나면 제일 좋죠. 음. 성공을 해서 다이어트를 하든 영어 공부를 하든 해외여행을 성공을 했어. 그거 쉽지 않을 그렇게 텐데. 쭉 네. 가면 참 좋은데 네. 문제는 이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은 계속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엔딩, 해피엔딩은 네. 시나리오는 시즌 1이 끝난다는 거죠. 페이즈 1이 이제 끝난 거죠. 시즌 1에 내가 성공을 하잖아요. 네. 그럼 또 시즌 2가 시작되죠. 챕터 2. 그렇죠. 그럼 또 다음 장이 또 시작돼서 네. 또 새로운 기회와 또 새로운 곤란이 시작되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나타나죠. 네. 게임도 항상 보면 그렇죠. 첫째 판 왕이겠다고 네. 좋아요. 드래곤볼도 그렇잖아요. 네. 첫째 판을 안 끝내는 건 어떨까요? 계속 그것만 하면 네. 발전이 없겠죠. 뭐 인생을 살아가는 다양한 방식이 있어서 네. 뭐가 더 낫다, 뭐가 더 나쁘다를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번 책은 성공에 관련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성공을 하시려면은 네. 그래도 제일 좋은 길, 제일 좀 안전한 길을 저는 이제 안내하는 사람이니까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안 올라가도 되죠. 네. 보기만 해도 되죠. 근데 올라갈 올라가고 사람이라면? 싶다면 요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왜 올라가다 다치니까 다치고 아프니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성공은 우리 네. 원장님 생각하시는 성공은 뭡니까? 아니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공이라는 걸 정의하면 좋을까요? 목표를 만들고 네. 원하는 것을 만들고 네. 그 원하는 것을 이룬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있고 그것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게 갑자기 뭐 로또 되고 이건 성공이죠. 성공 아니고 뭐 그게 나의 원하는 거다. 난 로또에 당첨되는 게 원하는 거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성공 확률은 극히 낮아지는 거죠. 그렇겠죠. 그거를 우리가 건강한 성공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죠. 이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네. 거기에 맞는 전략을 통해서 내 네. 행동을 옮겨보고 그쵸. 그게 이제 잘 다다르면 거기까지 도달을 그쵸, 하면 그쵸. 그거 이제 성공으로 볼 수 있는. 그런데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목표를 들어보면 네. 이분이 좀 위험한 상황이구나. 아픈 상황이구나. 이런 게 구분이 좀 되는 거죠. 예를 그래요? 들어서 네. 나는 그냥 매일매일 막걸리 그냥 한 병씩만 마시면서 평생을 그냥 살다가 이렇게 가렵니다 한다면 이분은 목표가 있고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 중독이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가치관은 다르지만 그거를 바라보면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 네, 주변 사람들이 엄청 또 막 뭐라고 야단도 치고 혼도 내고 걱정해주고 막 그러겠죠. 그러는 것보다는 건강한 목표를 세우고 건강한 것을 원하고 또 건강한 방식으로 그것을 취한다면 본인도 편하고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 괴롭힐 일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목표가 없으세요. 목표 자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엔 있었는데 네. 까먹은 거죠. 막 불안하면서 하도 열심히 이제 막 살다 보니까 네. 그럴 때 하는 생각이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출근하다 문득 눈물이 한 줄기 막 흐르는 거예요. 퇴근하면서 갑자기 멈춰서 서서 거울을 바라보는데 지친 젊은 사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다들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의사로서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많이 지쳐 있다는 상황이니까 뭐 낙도 사라진 것이고 목표가 사라진 것이고 주체성이 사라졌으니까 성공할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진 상태인 거죠. 근데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제 인간관계 쪽이죠. 그렇죠. 네. 뭐 핸드폰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한다거나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계를 훨씬 편하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네. 아, 근데 이거 진짜 저도 네. 요즘에는 네. 전화해서 뭐 예약한다거나 주문하거나 뭐 이런 네. 것도 좀 약간 좀 별로예요.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키오스크 나왔을 때 되게 긴장했었는데 네. 지금 키오스크가 훨씬 편해요. 저도. 네.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제일 많을 텐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요즘 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뭔지 그리고 이거 어떻게 극복하면 좋은지 그런 거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간관계의 고민을 갖고 오시는 분들은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이에요. 아, 그렇겠네요. 그렇죠.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저랑도 관계를 안 맺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안 오시죠. 근데 일단은 뭔가 내가 불편을 느낀다, 그 인간관계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이렇게 판단되니까 오시는 거거든요. 힘들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관계만큼은 특히 잘한다의 개념부터 좀 알아봐야 돼요. 잘한다. 네,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다. 인간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거부터 좀 구체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 스스로 답이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네, 그런데 어떤 분이 오셨는데 정말 누가 봐도 되게 고지식하시고 좀 정말 정확한 거 좋아하시고 또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한테 잘한다의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뭐 있겠지만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유머러스한 삶을 사는 걸 인간관계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막 남들을 웃게 만드는 일이 자기는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아무리 봐도 누굴 웃길 수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도 좀 많이 부족하신 분이고 아무도 그분한테 유머를 기대하지도 않아. 근데 어쨌든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남들도 웃기는 거 되게 좋잖아요. 유머가 중요합니다. 이런 콘텐츠들은 또 많이 보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던지기 전까지는 구체화가 안 돼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남들로부터 신중하다, 진중하다, 믿음직스럽다 이런 평판을 들으시는 분인데 본인은 자꾸 웃기려고 하니까 비극이 이제 초래되는 거죠. 직급이 특히 올라갈수록 이런 분들은 더 문제예요. 부하 직원들 불러놓고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목표를 반대로 가면은 더 인간관계가 더 잘 될 텐데 이제 목표가 이제 좀 건강하지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다면 잘한다는 게 뭔지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인지 사람마다 인간관계의 틀이 단계가 다르다는 거죠. 만약에 진짜 웃기고 싶어, 재밌게 해주고 싶어. 근데 그 대상이 뭐 배우자야. 뭐 그러면 돼요. 그 사람하고만 통하는 유머 코드가 있어서 낄낄낄낄 거리면 되는데 이게 그냥 친구한테도 유머를 구사하고 싶고 직원들한테 지인들한테 식당 카페 알바생한테 뭔가 웃겨보고 싶고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에도 단계화, 구체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단계화. 그렇죠. 그 단계라는 게 뭐 좀 정해져 있습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단계를 정할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흔히 이제 쓰는 방법은 한 5단계 정도로 나누는 거예요. 5단계요? 네네. 첫 번째 단계는 제일 많은 단계가 뭐냐면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네. 이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거는 그냥 법만 잘 지키면 돼요. 이 사람들하고는 뭐 그냥 지하철역에서 만나는 사람, 스쳐가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이상하지만 않으면 어깨빵만 안 하면 되고. 그렇죠. 어깨빵 해도 사과하면서 지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하고는 크게 문제가 생길 게 없어요. 근데 모르는
모르는 사이, 그다음 단계는 아는 사이죠. 알긴 알아. 네. 우리 같은 사이, 오늘 이제 우리가 아는 지인이 됐죠. 네네. 30분 전까지 모르는 사이였었는데 네. 지인 관계는 이제 일로 만난 사이들이에요. 네. 뭔가 목표가 있거나 네. 그래서 뭐 식당 단골 식당 사장님하고 손님하고의 관계, 뭐 필라테스 PT 코치님하고 회원과의 관계, 이 뭔가 목표에 의해서 만났지만 사실은 사적으로 얽힌 관계는 아니에요. 인사 정도 잘하면 되는. 그렇죠. 인사만 잘하면 되고 가끔 뭐 생일 뭐 카톡으로 뜨면은 축하드립니다. 뭐 이 정도.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리고. 뭐 아유 그러면 거의 친구라고 그건 봐야죠. 좀 친구입니까? 그러면 네. 친구가 되기 위한 노력인 거죠. 네네.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런 관계는 그 정도만 잘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인들 중에서 좀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싶어. 사적으로 좀 얽혀도 괜찮을 것 같아 이 네. 사람은. 그러면 이제 친구가 되는 거죠. 여기부터 친구예요. 이제부터는 친구가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이해도 좀 해줘야 되고 편도 좀 들어줘야 되고 돈도 좀 내야 돼. 결혼한다 그러면은 축의금도 낼 수 있고. 네네. 나는 20만 원 냈는데 이 친구는 10만 원밖에 안 냈어. 그러면은 좀 속은 상하지만 네. 친구니까 그래도 야 무슨 사정이 있었나 보다. 공감해 주려고 하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 그 중에서 한 명 뽑아서 연인 만들 수 있고.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비가역적이죠. 한번 연인으로 얽히면 다시 친구로 내려가긴 힘들어요. 그리고 아예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도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그건 좀 슬픈 그쵸. 일이네.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좀 친구까지는 그래도 3단계까지는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가변성이 있고 그냥 내가 친하려고 했는데 그냥 다시 다른 미용실로 가거나 다른 뭐 업체로 가거나 이럴 수 있는데 요거는 좀 이제 연인부터는 좀 까다로워지죠. 여기다가 이제 돈까지 빌려주면 정말 복잡해져요. 돈을 빌려주는 것은 뭐 친구 관계는 안 하는 게 좋죠. 친구부터 안 하는 게 좋죠. 친구가 나한테 돈 빌려달라 그러면 고민을 해야죠. 요거 친한 친구로 갈 거냐 아니면 지인으로 다시 내려가지고 나한테 왜 그러냐 이렇게 할지. 거절을 잘하면 되죠. 거절해야죠. 거절 어떻게 잘하는 방법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하려고 하면 네. 또 좀 힘들어집니다. 이것도. 이거는 우리 원장님 그러니까 책과 케이스로 배운 원장님의 한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다 방법이 있어요. 그래요? 자, 일단 돈 빌려달라고 하죠. 돈 빌려주세요. 일단 돈 처음부터 갑자기 돈 이렇게 잖아. 그렇죠. 슬슬 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어떻게 사업 어떠니 뭐 이런 거 어떻게 병원에 손님 많아 이제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딱 들어온단 말이죠. 물론 이제 거기부터 딱 파악하면 좋은데 나도 모르게 그냥 있는 대로 대답하다가 걸리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항상 그때부터 일단 책임을 이 돈에 대한 권한이 나에 있지 않음을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앓는 소리. 이 두 가지 콤보면 거의 웬만한 상황들은 큰 갈등 없이 큰 서운함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책임을 그러니까 즉 이 권한, 이 돈에 대한 권한이 그렇죠.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뭐 엄마가 됐든 아내가 됐든 뭐 누가 됐든 아니면 뭐 지금 증권사에 지금 다 들어가 있다든 하여튼 뭐 이렇게 그 돈에 대한 권한이 나에 있지 않음을 먼저 충분히 설명. 그 다음에 이제 앓는 소리, 콤보. 앓는 소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죽었다. 이게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거 나중에 아마 분명히 원장님도 어쨌든 뭐 적잖이 이게 수입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주변에서 귀신같이 향을 맡고 오는 친구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 이제 이걸 꼭 쓰셔야 됩니다. 이거 방금 말씀하신 거를 캡처를 해서라도 어디다 붙여놔야 될 것 같은 게 거절을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그 부탁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 파고들어요. 그렇죠. 그 거절 못하는 사람들의 그 여린 마음, 여린 부분을 정말 잘 파고들어. 그렇죠. 이미 조사를 다 해놨어. 와, 정말 귀신 같습니다. 지금도 혹시 못 받은 돈 있으실까요? 많이 있죠. 아유, 죽겠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지금 제 돈 관리를 제가 못 하고 있어요. 저도 뭐 요거를 네. 자기계발서를 쓰는 작가로 나왔지만 그거는 그 일은 좀 잘할 수 있지만 네. 다른 일은 잘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자, 그렇게 5단계에서 친구 3단계, 4단계 이제 연인까지 갔습니다. 이건 약간 좀 네. 뒤돌아가기 힘들어요. 그렇죠. 마지막 5단계. 그래서 이제 연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독점이거든요. 친구는 많을 수 있는데 연인부터는 뭐 원래 다양한 연애관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아직은 그래도 연인이다 그러면은 한 명만 이제 존재하는 거죠. 독점 깨르다가 사고 난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아니다 나는 더 뭐 가치관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한 명만이 이제 연인이 되는데 이제 한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한 명과의 연속성이다. 계속 갈 거다. 여기 사귀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너 당신과는 어쨌든 끝까지 갈 생각이다. 이러면은 이제 배우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배우자가 마지막 단계예요? 그렇죠. 가족으로 얽히는 거죠. 가족. 그러면 이제 뭐 완전히 또 이제 비가역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끔 돌아가는 분들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죠. 단계별로 그러면 좀 대응이 좀 방금 말씀해 주신 그렇죠. 것처럼 그러니까 좋을 때는 사실 좋을 때 문제가 술술 풀릴 때는 단계를 나눌 필요도 없는데 만약에 내가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싶을 때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어떤 관계인지부터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친한 친구 관계야.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런 좋은 방법으로 거절을 해야겠지만 모르는 사람이야. 지인이야. 지인인데. 그럼 뭐 이제 모르는 사람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이럴 사이는 아니지 않니?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상담을 받아 보시죠. 뭐 할 수도 있고. 은행 소개시켜드릴게요. 그 정도로 이제 끝나는 거지. 갑자기 앓는 소리를 한다고 이게 뭐 통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어떤 고등학생이 중학생이 학교에 가기 싫어해.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막 그런데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모 조카 사이야. 뭐 삼촌 조카 사이야. 근데 그 조카가 학교 가기 싫다, 공부하기 싫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학교 선생님이고 제자라면 뭐 어떻게 된 건지 좀 학적 사항도 보고 성적도 좀 보고 교사로서 상담을 해야겠지만 조카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뭐 용돈도 주고 밥도 먹이고 그게 제일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더라도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답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단계별로 대응도 역시 좀 그 정답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를 확실하게 아는 것만으로 정답을 내리기가 매우 좀 가까워지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로 에너지 소모를 덜 해야 우리가 돈 버는 일, 자기 개발하는 일에 에너지를 쓰지. 이게 그 단계를 나누지 않고 그냥 고민만 하고 있으면 인간관계를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다는 거죠. 맞아. 이 문제로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로 하루 종일 핸드폰 들고 고민하고 카톡을 하루 종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그걸 보면서 야, 얘네들 이혼하는 게 낫겠냐, 같이 사는 게 낫겠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 무지인인데 모르는 사람인데 뭐 물론 잠깐 뭐 그런 것도 보는 것도 필요는 하겠지만 재미로 보는 거야 뭐 괜찮은데.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할 일이 되게 많은데 남 걱정하느라. 그렇죠.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음 지구력을 위한 우리 원장님의 팁이랄까요? 아니면 우리들이 좀 해야 될 것들 그런 거 어떤 거 있는지 그런 거 좀 알려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여튼 그 마음 지구력이라고 하는 게 그 소진에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지친다, 못하겠다 이제 나는 못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게 되는 소진에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소진되지 않을까 요거를 생각하는 건데요. 결국은 소진이라고 하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사실 매일매일 소진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생산적인 활동, 비생산적인 활동을 막 하다가 이제 밤이 되면 지치는 거예요. 지쳐서 이제는 휴식을 취해야 되는 잠을 자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럼 거기서 한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에너지를 썼으니까 충전을 해서 다시 정상화를 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오늘의 지침을 내일까지 끌고 가서 피로를 계속 누적시켜서 소진증후군까지 이어지게 하느냐. 갈림길이 있는 게 밤 10시, 밤 11시, 밤 12시 타임이라는 거죠. 10시부터 12시 사이?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잠을 선택하느냐, 예. 잠을 선택하지 않고 뭐 음주나 드라마나 뭔가 자극적인 활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게 축척이 되느냐 안 축척이 되느냐, 아플 것이냐 안 아플 것이냐,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의 갈림길에 매일매일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낮부터 자자는 건 아니고 밤에는 자야 된다. 여기서까지 내가 뭐 해야 되는데 내일 내가 뭐 할지 걱정을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또 해피엔딩 시나리오를 아까 쓰라 그랬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시나리오를 쓰려고 해봤자 우리 뇌는 이미 이성중추가 다 잠을 세팅해 놨고 지쳐서 스위치를 꺼 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사업 아이템을 써내도 내일 생각해 보면은 별거 아닌 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기회는 있다. 그것은 잠이라고 하는 수면이라고 하는 기회가 오니까 여기서 수면으로 결심을 하는 게 네. 잠자는 게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 뭐 잠자는 동안 우리가 뭐 시간 낭비하는 시간 낭비다. 이게 아니라 네. 수면이야말로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막 그러는 거죠. 낮에 막 커피를 막 4잔 5잔을 막 마시고 네. 선생님 밤에 잠이 안 와요 해서 수면제 주세요 해서 왔는데 또 수면제 또 쓰면은 또 다음날 졸리다고 또 커피 또 4-5잔 좀 마시고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공하는 것까진 좋은데 네.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성공이어야지 이거는 성공하고 나서 탈이 나거나 성공하기 전에 탈이 나니까 네. 내가 자는 거 그리고 하루 2끼 이상은 먹어야 된다. 하루 2끼는 먹는 게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3끼를 먹는 게 맞고 간식도 중간에 먹어야 되지만 하루 2끼 먹거나 하루 1끼 먹으면서 성공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고 그 기회가 찾아오니까 먹고 네. 살자고 우리가 시작한 일이니까 네. 특히 밤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빨리 좀 주무셨으면. 이거 보고 자요. 네. 아니 거의 다 끝났어. 좀만 보고 자. 네. 일단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데 네. 잠을 못 자고 있거나 네. 잠을 뭐 안 자고 있거나 잠에 대한 뭔가 부담감이 막 생기고 있다면 요거는 몸의 문제라는 거죠. 예, 이건 내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이분이 막 힘들고 막 지치는데 잠을 잘 주무시는지 식사는 잘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게 좀 낙이 좀 있는지 요거 3가지는 좀 챙겨야 됩니다. 낙이 있어야 네, 되는군요. 그러니까 낙이라는 건 결국은 논다는 거거든요. 네. 내가 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휴식을 취하면서 좀 뭔가 재밌는 게 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내가 좀 잘 살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뭐 누군가한테 좀 자랑할 수 있는 거리도 좀 생기는 건데 본인이 즐거워야지. 그렇다고 취미도 없는데 갑자기 뭐 무슨 캠핑을 매주 떠날 수도 없고 네네. 축구하는 거 너무 싫은데 조기 축구 막 뛰어다닐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축구를 싫어한단 말이죠. 네. 물어봤어요. 그래서 축구를 왜 싫어하는지 물어봤더니 이러 할 것 같아서 싫어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 번은 해봐야죠. 싫은데? 그래도 싫다라는 판단을 내리려면 경험을 해봐라. 경험은 해봐야죠. 또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렇죠. 캠핑은 난 싫다. 그냥 나는 안 맞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막상 한 달은 해보고 그 서너 번의 기회는 참새판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긴 하겠네요. 네. 한 가지 낭만이 있다면 중독을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런 낙도 있는데 난 등산도 좋아하고 뭐 운동도 좋아하고 뭐 음악 듣는 것도 한다. 그러면 좀 걱정을 좀 덜 하겠지만 나의 유일한 낙은 한 가지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중독이 아닐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이제 골프를 사람들 따라 이제 다녔는데 네네. 하루 일요일 날 막 하루 종일 치잖아요. 그쵸. 끝나고 오면 네. 여기 왜 갔나 싶을 정도로 그쵸. 지치고 이러면 이거는 이제 나한테 좋은 낙은 그쵸. 아닌 거군요. 칠 때는 물론 좋았지만 네. 치고 돌아왔더니 막 애는 울고 있고 막 아내는 막 보고 있고 나는 생활비에서 절반을 썼어. 이러면은 이게 과연 맞는 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를 생각할 때는 그 하고 있는 중간만 좋은 게 아니라
청구서 날라와도 괜찮아. 그래야지 그게 나한테 맞는 놀이고 난 놀이지. 할 때만 기분 좋다고만 한다면 네. 그런데 막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후유증이 생기고 있으면 중독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이제 놀이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잠 잘 자는 거 그렇죠. 매우 중요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잠자는 것도 네. 놀이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자는 걸요? 그렇죠. 난 자는 게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면서 오늘 네. 밤에 무슨 꿈을 꿀까 너무 기대돼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수면 문제 없어요. 잠자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밤에 깨 있는 게 좋아.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 못 자는 시나리오를 하루 종일 쓰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약간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새벽 4-5시까지 못 네. 자요. 네. 못 자다가 네. 해 뜰 때쯤 자요. 네. 근데 그 잠이라는 게 깊게 못 자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또. 잘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깼다가 다시 잤다가 핸드폰 봤다 잤다 뭐 이러면서 네. 한 오후 한 3-4시까지 그렇게 자요. 네. 그리고 이제 늦게 일어나서 이제 배고프다 뭐 이러면서 뭐 하나 먹고 네. 또 늦게까지 뭐 마시고 연락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네. 하여튼 워낙 늦게 일어났으니까 또 밤에 잠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침대에 누워서도 말똥말똥 하다가 다시 또 뭐 핸드폰 보고 그렇죠. 컴퓨터하고 이러다가 이제 또 네. 새벽 한 5시 뭐 이렇게 넘어가고 네. 이게 악순환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하여튼 잠은 가능한 밤에 그렇죠. 그리고 낮에 활동 열심히 하고. 밤에 잠을 안 자면 음. 살짝 기분이 들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예, 수면 박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수면 박탈 치료라는 게 있었어요. 정신의학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래서 우울증 있는 분들한테 밝은 방에 집어넣고 밤에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살짝 그런 그럼 기분이 살짝 기분이 떠요. 좀 좋아져요. 근데 이게 후유증이 너무 심하고 그렇겠지. 그렇게 효과는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밤에 잠을 안 주무시고 안 주무시려고 하고 그때 깨어 있으면 조금 살 것 같다. 이게 좋다라고 한다면 이거 우울증 오는 건 아닌가? 또 정신과 의사들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방도 되고 어떤 잠이 상당히 중요한 인생의 삶의 질의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 마음 지구력을 위해서는 잘 자고 체력 늘리고 네. 노는 거 잘하는 거. 노는 걸 잘하는데 그걸 알긴 아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아까 이런 토론을 한 것이고 또 그런 것들도 많은 이제 학자분들이나 선생님들이 글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또 그런 것들을 정보를 좀 많이 취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도 오늘 우리 원장님이 해주신 말씀 플러스 조금 더 요 내용 내 마음이 어떤 게 더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요 책 마음지구력 요거 좀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재밌는 힐링 시간을 저희가 오랜만에 한번 누려본 것 같고요. 마음 지구력 말고 왜 또 전에 내신 책들 이런 것도 한번 또 책을 지금 뭐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그 책 내용도 한번 또 설명해 주시면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되지 않을까 싶은데 언제 한번 시간도 내주시면 자존감 수업도 한번 다시 들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사랑 수업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불러주면 너무 감사하죠. 사랑 수업 저 자신 있습니다. 자, 윤홍균 원장님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